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환경도 만들었고 데이터도 불렀고 데이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전처리라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보았는데, 전처리라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비교를 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변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형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처리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와 다른 변수와 비교를 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처리하는 부분 뭐를 진행을 할 거냐? 우선은 문자열 데이터를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관적 데이터 변경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개 콜럼에서는 20개 다 문자형 데이터였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한 10개 넘는 그러한 데이터열을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즉 for문이라든가 혹은 if문을 사용을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값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한글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를 하고요. 특수 문자도 함께 제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 타입 변경을 하고요. 즉 문자열을 수치형으로, 그리고 행과 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처리 되는 파일을 깨끗한 파일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 파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문자열 데이터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이긴 하는 거지만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면 다 object이라는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요약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즉 기초 통계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자형 데이터가 아닌 수치형 데이터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한글을 제거를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10 이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0 이하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 데이터를 갖고서 이메로 그냥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10 이하이라는 부분을 제가 그냥 10이라는 값으로, 그러니까 이하이라는 한글만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시게 된다면 497번이라는 라인이 10 이하이라는 것은 지금 솔치수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99번 라인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는 10 이하이라는 것은 9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체적인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수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여튼 간에 3이 되거나 9번 설치되는 앱 횟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같은 등급으로 나눠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0으로 해도 사실은 무관하고요. 저는 이제 0이 아니라 그냥 이하이라는 한글만 제거하고 10이라는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타입 변경, 즉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열이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치형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서 이제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loat이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수용 데이터로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과 열 다루기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기준 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는 거지만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복스이라는 한 가지 기준 앱을 통해서는 얻어내는 데이터이고요. 만약에 기준 앱은 두세 가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될 거고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샘플 데이터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얘를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는
앱이 어떤 앱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어떠한 앱을 또 선호하는지를 그 단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데이터 프레임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 보암 조장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인덱스 미보암을 조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인덱스 보암이라는 게 뭐냐면 요 옆에 있는 이와 같은 숫자들은 여기 있는 이 인덱스 번호, 행 번호를 그대로 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장을 하지 않고 조기화를 해서 새롭게 어떠한 그 인덱스 값을 부여를 해서 조장을 할 것인지, 이것까지 한번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치형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든가 특수문자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이제 replace이라는 str replace이라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replace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새롭게 덮어 씌운다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tr이라는 것은 지금은 문자형 데이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tring replac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인포를 통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문자열 변경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변경 코드는 여기 설치수 종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str replace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로 되는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만약에 헤드를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 내에서는 지금은 20개 콜럼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5개만 보면 15개 콜럼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str replace를 다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5번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for이라는 구문을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은 데이터 값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을 먼저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즉, 컬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설치수 종합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컬럼을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러므로 얘를 확인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앞부분이 다 잘라나갔고 우리가 변경해야 할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서는 제가 여기서는 어떠한 특수 문자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일은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컬럼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for 문을 이용을 하면서 for I in call이라는 게 뭐냐면, 이 콜럼이라는 방금 생성하였던 데이터를 이 데이터 안에서는 각각 변수에 접근을 해갖고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 바로 str replace를 통해서는 이를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중간에 콤마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른 어떠한 기호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도 함께 볼까요? 뒷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여성일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도 있습니다.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결직지 값으로는 잡아놓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NA가 아니고 0.9999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현하는 데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기호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지금은 오브젝트, 즉 문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돼서 결직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값들이 종종 있을 것 같으니 얘를 이제 다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다면 비워있는 값으로 강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열 데이터이다 보니까 삭제를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지만 나중에 수치형 데이터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얘가 비워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값들이 많다면 용량을 줄 수가 있으니 그냥 0으로 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어떤 편수에 이와 같은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포문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서도 모든 콜럼에 만약에 모든 콜럼에 이제 이와 같은 기호가 있다고 한다면 얘를 이제 0으로 변경을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CR replace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뒷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까 있는 기호가 사라지고 이렇게 0으로 대치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만 표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값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런 한글을 제거를 할 건데 이를 위한 코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e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for이라는 구문을 사용을 하면서 모든 콜럼에 어떠한 이렇게 가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한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다 제공을 한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하고 테일을 통해서는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여기 10 이하 이라는 한글이 다 제거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이라는 값만 남겨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라는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횟수의 다운로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를 같은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10이라는 값으로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앱 이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앱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패키지명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떠한 그 네임을 갖고 있으므로 모르고 삭제를 하거나 혹은 기호를 삭제를 하거나 전혀 다른 앱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앱이 너무 크고 너무 길고 영문이랑 한글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우선은 이와 같은 스플릿을 통해서는 나누어 보도록 할 거고요. 앱 이름을 한번 전처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플릿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수 문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다 삭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헤드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특수 기호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를 통해서는 모든 들어갈 수 있는 기호를 나열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얘를 뭐를 하죠? 네, 삭제를 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나오진 않은 건데 테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df 테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뒤에서는 어떠한 특수 문자가 들어있는 것은 다 삭제가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콜럼이라는 데이터를 S타입이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S타입이라는 것은 지금 플롯으로 이제 실수용 데이터로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df의 모든 콜럼을 우리가 타입을 변경을 한다. 뭘로? 플롯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df 인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은 설치수 종합, 즉 수치형 데이터만 갖고 있는 그러한 변수들은 다 실수형 데이터로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갖고서는 우리가 합도 혹은 평균이라든가 어떤 비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describe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값만 통계 분포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된다면 카운트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가 다 같은 그런 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평균과 그 다음에 뭐 최소값 그리고 뭐 최대값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값도 함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10대 여성들이 아예 설정하지 않은 앱도 존재를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10대 남성과 그리고 6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적은 수의 앱들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60대와 그리고 50대에서는 다른 이렇게 10대 빼고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적은 앱 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과 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명에서는 우리가 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존 앱이 있을 때 왜 중요하냐? 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크롬이라는 부분인 것은 지금 기기 같은 경우는 삼성 기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는 새로운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이라는 기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크롬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삼성 관련되는 혹은 안드로이드만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앱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순위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앱들도 다 포함해서 함께 어떤 앱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준 앱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든 그런 행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다 이제 그 기기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이 패키지명은 저의 분석에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패키지명은 제가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dro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패키지면 여기 axis 1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컬럼 기반으로 해서 이 첫 번째 0부터 시작을 되니까 순위가 0이 되고 패키지명은 1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패키지 컬럼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위부터는 패키지명이 없어지고 바로 앱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삭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df dro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변수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패키지명은 이미 삭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삭제를 했을 때는 또한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패키지명 이미 삭제가 되었었고 이렇게 구글 카테고리 2를 또한 이렇게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요. 자, 행 삭제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 앱이라는 부분은 얘는 이제 그 기준 앱이다 보니까 하나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얘도 과감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 삭제할 때는 df 드롭에서는 지금 0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므로는 1열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1부터 인덱스 1이라는 값이 바로 크롬이 아래쪽에 있었던 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는 것은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번호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초기화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reset index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면서 이 drop에는 true를 하고 inplace도 true를 합니다. inplace true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변경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그냥 추가로 하는 것은 원하는 행 아니면 열을 추출을 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은 이렇게 iLog이라든가 혹은 그냥 log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사열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처리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할 건데 두 가지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덱스 포함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은 저장을 할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인덱스 포함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이 이름을 줍니다. app 언더바 인덱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리드를 할 때는 우리가 리드 scv가 했었다면 지금은 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df2 그리고 언더바 CSV라고 전 아까 SCV라고 했었죠. 네, to CSV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얘도 인덱스 미포함이라는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이 설치되어 있던 폴더에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거 여기 보이시죠? 몇 초 전 생성되어 있는 이렇게 app 그리고 app 언더바 인덱스이라는 CSV 파일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EDA를 즉 담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를 하고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값들은 서로 비교를 하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 혹은 남성, 여성 이렇게 선별로 나눠서 이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더 많이 선호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컬럼명을 변경을 할 겁니다. 컬럼명 변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를 볼 때는 가로 열고 남,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18, 즉 10대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컬럼을 생성을 합니다. 필요한 컬럼 생성이라는 것은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비율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뭐 연령대별 그런 비율이라든가 혹은 뭐 20대, 30대 뭐 아니면 선별 뭐 남자, 여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혹은 관심 있는 변수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비율을 나눠서 새로운 그러한 변수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를 할 거냐? 우리가 다운로드 탑 20를 뽑아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운로드가 많은 카테고리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별 다운로드 많은 어플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선별이 빠질 수가 없죠. 선별 어플 다운로드 순위를 보도록 할 거고 연령대별 어플 다운로드 순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끝나지 않고 우리가 동일한 연령대 하지만 다른 선별 갖고 있는 그런 어플 다운로드 순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이는 나이는 아니고 선별은 같은데 서로 다른 연령대별 다운로드하는 어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컬럼 변경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분석에 필요한 컬럼 생성 관련되는 것은 기초 통계량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내에서는 비율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대비 남성, 여성 다운로드 비율 관련되는 그러한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 비율 선별, 연령대별 다운로드 비율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 전체 대비 선별, 연령 대비 다운로드 비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그래프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새로운 파일을 열어봤었기 때문에 임포트를 통해서는 모든 필요한 패키지를 다시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명령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저는 커널을 통해서는 여기 리스타트 인 클린 아웃풋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하였던 저장했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인덱스 포함과 그리고 미포함되는 데이터를 함께 리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df 헤드를 통해서 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인덱스 포함되는 파일은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새롭게 하나 뭔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인덱스 포함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덱스가 따로 저장이 되면서 콜럼이 하나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콜럼은 제거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인덱스 미포함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내고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저장하였던 그대로 파일을 불러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랍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서 여기 첫 번째 컬럼을 제거를 하셔서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컬럼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이제는 컬럼은 이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남자 이렇게 뭐 18세, 19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를 압축을 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명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rename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줍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지금은 이 첫 번째 남성 관련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남성 10대 그리고 이렇게 남성 20대로 변경되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남성 10대, 남성 20대. 요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분석할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변경하는 컬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동일성 있게끔 우리가 여기 df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 컬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든 컬럼들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 물론 포문을 이용을 하면서 해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덮어 씌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있는 변수 이름들을 위에다가 이런 이름들이 나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컬럼을 생성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이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라는 방향으로 컬럼을 생성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전체 대비 남성, 여성 다운로드를 비율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 설치수를 나누기,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설치수 종합에서 이 결과에서는 더하기 100으로 하게 된다면 그 비율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즉 남성과 여성 다운로드를 비율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새롭게 생성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여 뒤쪽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 같은 경우는 모든 컬럼을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컬럼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연령대별 총 다운로드 수 계산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대비 연령대별 다운로드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되는 그러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연령대별 총 다운로드 수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모든 변수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용자 함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한 그 계산이라든가 원하는 그러한 작업을 정하고 난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얘를 호출을 함으로써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함수를 정합니다. ageSOM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여기 define이라는 함수를 이제 define을 통해서 이 ageSOM이라는 함수를 정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작업을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얘를 호출하게 된다면 모든 변수에 이 원하는 변수에 이와 같은 작업을 적용을 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리턴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리턴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볼까요? 지금 ageSOM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설정하였던 정의하였던 함수를 불러내는 것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10이라는 로케이션에 얘를 적용을 한다 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10대 설치수 종합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 반복을 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정하고 난 이후에는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문을 이용을 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수 종합을 이렇게 이와 같은 연상을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비율로 되는 변수들은 파생 변수인 거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이게 설치 총합이라는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전체 대비 연령대별 다운로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 변수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보시게 되면 아이고 제가 이거 화면이 이렇게 전체 대비 10대 설치 비율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생 변수들이 생기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 대비 연령대 선별 다운로드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와 같은 식을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러한 변수에 한번 해당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은 파생 변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단순히 뭐라 하면 되죠? 그렇죠. 시각화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던 새롭게 이 파생 변수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웃풋을 통해서 이렇게 ap_add 컬럼을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7개 그래프를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수에서는 탑 20을 뽑아냈는데 이렇게 20개라는 데이터가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앱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제 수치로 보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이를 지금은 10원을 임포트를 해서 그래프를 플롯을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컬러를 여기서 정했고요. 그림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바 플롯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가로막대 그래프를 하고 싶으면 바 뒤에서는 H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 이름과 설치수 종합이라는 부분은 X쪽이와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XT 그리고 YT이라는 부분이 있죠. X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죠? 앱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폰트 사이즈가 30이 되고 로테이션 60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과 앱 이름, 그 설치수 조합 이렇게 X 라벨, Y 라벨에다가 됐었고, 자 보시게 된다면 우선 전체적인 다운로드 탑 20이라는 것은 크롬,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가 되어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만약에 크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후에는 뭐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부분이 1위를 차지를 해 줄 겁니다. 또한 뭐 삼성 노트라든가 갤럭시 뭐 웨어러블이라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들도 기본적인 앱이 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많은 카테고리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수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이용을 하면서 각각 카테고리가 얼마 되어 있는지 그 빈도수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는 컬럼명도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카테고리 수에 이 각각 금융 관련되는 앱은 86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앱은 53개, 쇼핑 관련되는 것은 4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앱이 그 빈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또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금융 같은 앱은 이제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쇼핑, 도구, 뭐 생산성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추르륵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다운로드 많은 어플 순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카테고리 중 금융이라는 것은 탑
10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뽑아내고요. 저는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그 sort value 같은 경우는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탑10 금융 어플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토슨이라는 부분은 12.93%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도 같은 금융이 아니고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별 오픈 다운로드 순위를 볼게요. 남성과 여성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필요한 컬럼만 우리가 추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율 높은 순위로 먼저 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화를 통해서 보도록 한다면, 자, 우선 먼저 같은 경우는 남성 설치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마존 쇼핑, 중고나라, 디스코드, 구글 OTP, 삼성화재 다이렉트, 소카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시게 된다면 요거는 많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정렬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잠시만요. 이게 여성인데 얘가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렬을 내림 자동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작은 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변경을 했어요. 좀 큰 값을 순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그래프가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큰 순위로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스포티브 나우, 남손의 파이버, 중고차, 헤이딜러, 이와 같은 단화와 가격 비교. 요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남성들 설치 비율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 설치 비율 같은 경우는 여성만 설치하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여성만 설치하는 앱은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선별 그리고 연령대만 다운로드 어플을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여성 10대 중 설치 횟수가 0인 어플이 있죠. 금융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여성 10대면 거의 금융 관련되는 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 10대 중 설치 횟수가 10인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10대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 위텍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60대 설치 횟수 10인 경우를 여기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별 그리고 남성 60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브리타임 소셜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연령대별 어플 다운로드 순위를 한번 볼까요? 먼저는 10대, 20대, 50대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요 위에 것은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체 대비 20대 설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20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설치하는 앱은 에브리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넥슨 플레이, 넥슨 케어모의 필수 앱으로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스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토 에디터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알바문, 알바천국이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은 50대이라는 설치 비율이에요. 자, 50대가 얼마나 다를까 볼까요? 네, 여기서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자,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는 코어닛, 패션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 교통정보, 카카오 뮤직,
뭐 신세계 TV 쇼핑, 쇼핑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요. 골프종이라는 그러한 앱도 있는 거죠. 똑똑 계산기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50대랑 그리고 20대랑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연령대 다른 선별 어플 다운로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컬럼만 추출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프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연령대 대비 30대 남성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30대 여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남성들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이에요. 남성의 파이버부터 시작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헤이 딜러, 중고차 관련되는 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대리운전도 있고요. 중고차 관련되는 앱들도 있고 여성들 볼까요? 같은 연령대 여성이에요. 자, 그쪽에서는 중고차와 이와 같은 앱들이 많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좀 패션 관련되는 그러한 앱, 뮤직 관련되는 앱, 뭐 이와 같이 건강 관리, 스마트 공지 시스템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시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앱인다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과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남성들이 갖고 있는 앱은 여성들이 거의 절반 정도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아웃풋이긴 하는데 이렇게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코드와 그리고 이렇게 아웃풋할 수 있는 코드를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선별, 다른 연령대 한번 볼까요? 지금 동일한 선별인데 연령대만 달라요. 필요한 컬럼은 추출을 하고 이에 관련되는 비율을 따지고 난 이후에는 보시게 된다면 지금 동일한 선별 대비 20대 여성과 그리고 동일한 선별, 그러니까 여성들인데 위에는 20대, 아래는 40대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아까 우리가 한번 보았었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과 디스코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된다면 주옥의 사람인이라는 쿠키런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40대 여성을 볼까요?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에브리타임이 없죠. I'm in school이 있고 스마트 공지 시스템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싸이월드 드디어 나왔네. 모바일 결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 서비스도 있어요. 아무래도 40대이다 보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이와 관련되는 앱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연령대, 같은 선별인다 하더라도 다른 연령대별로 너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탑 20 중에 여성 20대만 있고 40대에는 없는 어플이 있는지 보도록 할 거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는 20대에만 있고 40대는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플은 같은 선별인다 하더라도 20대는 있고 40대에는 없는 앱이다.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